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1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였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인 보완과 시스템도 많이 진전을 이뤘는데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특히 시청각 장애는 법정 장애로 지정되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최근 제주에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과 또 관련된 세미나가 전국 최초로 진행이 됐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함께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모셔봤습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 특화사업팀의 정우정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우정 팀장님께서도 또 수호 통역사라고 하셨어요. 네. 저희가 또 지금 보는 라디오로 수호 통역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지난 3월에 뵙고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네. 네, 지난번에는 그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던 네. 시청각 장애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여기서 시청각 장애라고 하면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이 동시 저하돼서 의사소통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저희 복지관에서 개최했던 시청각 장애 아동 교육 환경 조성과 관련된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 이 세미나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난 7월 8일이었어요. 헬렌 켈러는 교육이 만듭니다. 라는 주제로 시청각 장애 아동 교육 환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세미나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 세미나는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 관련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세미나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와 관련한 국내 전문가분들과 당사자, 부모 등 여러분들을 모셔서 교육 관련 경험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네네. 우선 기조 발제를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홍성계 교수님께서 미국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 현황과 그 사례에 기반한 한국 시청각 장애 교육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 시청각 장애 아동 교육의 방향성과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짚어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의 시청각 장애 학생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세안대학교 특수교육과 이태훈 교수님께서 네네. 우리나라 시청각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접목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교육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로 시청각 장애인 지원단체인 농맹인 복지회의 이태경 활동가님과 한국 시청각 장애인 협회의 조원석 대표님께서 각각 시청각 장애인 교육에서 포기해야 했던 것, 또 당사자가 바라본 시청각 장애인 교육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당사자 입장에서 학창 시절의 교육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 제도와 인프라가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네. 또 역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하선님과 그 아버님이신 김수현 박사님께서 한국의 헬렌 켈러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한 재현이라는 주제로 부모와 가족의 구체적인 양육과 교육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또 전문적 시스템이 없는 교육 현장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가며 느낀 생각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한학교의 김주희 대표님께서는 시청각 장애 아동 케이스를 중심으로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수단 확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방법과 함께 필요한 교육과 환경이 적기에 제공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고 네네. 또 실로암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정지훈 센터장님께서는 한국 시청각 장애인 교육의 역사와 변화 과정과 함께 앞으로의 대안과 정책 수립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 환경 실태와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골고루 다룰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4시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고, 또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 하면 시청각 장애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그 분들이 사실 본인의 노력과 의지도 있었지만 또 설리버 선생님 같은 분이 또 주변에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제주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의식도 많이 좀 확산되고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언뜻만 생각해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 현재 교육 인프라로는 시청각 장애 아동에게 충분한 기회 제공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지금 상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청각 장애는 시각 기능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저하된 상태인데요. 네.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 아동은 의사소통 등에서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네. 그 또래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령기 시기에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또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성을 함양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시청각 장애 아동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고 네. 오로지 스스로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이나 담당 선생님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특수학교가 3곳이 있고 일반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지만 사실상 시청각 장애 아동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아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국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네. 특수학교 중에 농학교와 맹학교가 있는데 농학교는 시각 자료를 활용한 보는 것 위주의 교육을 하고 맹학교는 음성 자료에 기반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두 감각이 동시에 손상된 시청각 장애 아동은 양쪽 모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시청각 장애에 맞춰진 교육 시스템, 시설, 환경, 교육 교재와 교구 개발, 인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예 전무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무하다라고까지 지금 현 상황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진짜 시청각 중복 장애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도 이해도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회도 관심이 많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 내에 우리 시청각 장애 아동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사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네네. 지난번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함께했던 시청각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수는 5명이었어요. 네네. 시청각 장애는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쩌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아동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겠네요. 그래도 많지 않은 수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그 또래 아동들이 누리고 경험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할 수 네.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네네. 소수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 아동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가족이나 담당 선생님의 재량이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특수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니 소수라고 해서 소외받지 되면 안 되죠. 이것도 다 우리 태어난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진행한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주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내용들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우선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거는 시청각 장애인 아동에 대한 교육은 개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춘 특화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헬렌 켈러법과 장애인 교육법처럼 시청각 장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와 교육 시스템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시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진단 평가 지침이 개발 보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에 의한 진단 평가를 통해 개인별 특수교육 지원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국은 시청각 장애 학생의 시력 및 청력 손실 정도
또 다른 장애 수반 여부, 중증 정도 등에 따라서 교육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장애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시청각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교육과 함께 그 의사소통에 따른 교과용 도서 또는 보조 교과서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요. 진짜 절실하네요. 네. 또 이러한 시청각 장애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과 배치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그러네요. 더불어서 시청각 장애 학생의 학습 지원만이 아닌 생애 주기별로 교육과 복지, 직업재활 등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헬렌켈러 센터와 같은 시청각 장애인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청각 장애인 전문기관 설립. 네. 우리도 늘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저희도 지금 라디오에서 수어 통역을 또 제가 도입을 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그 농아인분들께서도 채팅방을 통해서 이야기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시청각 중국장애를 위해 애쓰시는 농아복지관 응원합니다. 라고도 하셨고, 우리 수어통역사님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늘 이 시간 기다렸어요.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아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청각 장애 우리 아동을 위해서 정말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고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개선하면 좋을지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합니다. 시청각 장애의 정의부터 실태 파악, 조기 판별, 또 기술적 지원, 의사소통 방법 개발 등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령 또는 조례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과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조기 발견과 적기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장애 유형과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서 욕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단계와 발달 특성에 따른 시기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장애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네. 아동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교육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을 위한 핵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의사소통과 활동의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시청각 장애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따로 편성해서 세분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의사소통 교육과 일상생활 훈련, 그리고 보행훈련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보조기기 교육, 이동, 자립생활, 직업재활 교육 등이 포함된 핵심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보조기기나 IT기기 등을 활용해서 시청각 장애로 인한 학습 결여를 보완 대체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청각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런 특별한 교육적 욕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고요. 특수교육뿐만이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필요한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청각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또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연구해오신 또 분이라서 이 진단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세미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공론화가 더 필요해 보여요. 그죠?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 시청각 장애 아동을 위한 조사나 연구 계획되고 있나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 우선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여러 사업 중에는 이미 아동의 욕구에 따라서 개인별 감각 발달 지원 교육이나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청각 장애 아동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학습에 따른 성장과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개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동과 가족,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함께 시청각 장애 아동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방안을 마련해가는 동시에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
활동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또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또 많은 활동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도 정우정 팀장님 늘 자리에서 묵묵하게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문자도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에요. 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각 중보 우리 아동들 말고도 사실 또 우리 어른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맞아요. 이게 제대로 저희가 그렇죠. 뭔가 조사하는 것도 힘들죠. 이분들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네. 관심이 좀 필요해요. 이분들은 시청각 중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그 노아인 복지관이라든지 이쪽으로 연락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죠. 네, 그럼요. 예,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세미나 마무리 발언으로 홍성기 교수님께서 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사회, 지역사회가 일정한 수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개개인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특히 그것이 교육이어야 한다면 이 사회가 건강하고 발전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각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숫자가 적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사회의 개인이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 아동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 요즘에 화두가 불평등 이런 얘기인데 정말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또 진짜 배제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요 시청각 중복장애 관련해서 여러분께 또 이야기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기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스토 농아복지관 특화사업팀의 정우정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외로워도 돼 널 생각하